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 이준호입니다. 지금부터 PR 440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한 달 정도 전에 공개됐죠. 많은 관심을 받았던 Scaling Transformer to 1 Million Tokens and Beyond with RMT라는 테크니컬 리포트네요. 이거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테크니컬 리포트다 보니까 일부 좀 빠진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이 같은 저자들이 작년 유립스에서 Recurrent Memory Transformer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페이퍼는 그 논문을 살짝 익스텐드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나왔던 RMT 논문을 좀 참고를 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페이퍼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워크를 몇 가지 살펴보고요. RMT 메커니즘을 알아본 다음에 제시된 실험 결과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단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쿼드래틱 컴플렉시티를 가지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긴 인풋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이걸 처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이겠죠. 3 월에 공개됐던 이제 GPT-4 같은 경우에는 인풋 시퀀스를 32K까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4 월에 구글에서 콜트5라는 걸 공개를 했던데 거기에서는 64K까지 인풋 시퀀스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죠.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RMT라고 하는 토큰 기반의 그런 메모리 메커니즘으로 백본 모델을 조금 모델 자체를 오그멘트하는 건 아니고 모델의 수행 방식을 오그멘트를 해서 2 밀리언 정도의 굉장히 긴 인풋 시퀀스를 메모리 이피션트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닐라 트랜스포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이 인풋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컨텍스트 윈도우 내에서는 롱텀 디펜던시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트레이닝도 굉장히 스테이블한데 어 고정된 길이의 인풋 시퀀스 내에서 잘 되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긴 인풋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요 컨텍스트 윈도우 단위로 잘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컨텍스트 간의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기는 요 인접한 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떤 어 관련성이 높은데 서로 다른 컨텍스트에서 인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를 이렇게 쫙 키워 가지고 해결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어텐션 메커니즘의 쿼드래틱 컴플렉스 때문에 또 마냥 이 윈도우 사이즈를 길게 할 수도 없죠. 이 페이퍼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 트랜스포머의 기본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보다 긴 인풋이 들어와서 이제 일단 여러 덩어리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것들을 RNN처럼 처리를 하겠다는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RNN은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시퀀스를 다룰 때 유용한 접근 방법인데 이 메인 블록을 쉐어하면서 어 백프롭 through time 방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요 리커런트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아시다시피 그레디언트 베니싱 같은 문제들이 생겨서 학습이 언스테이블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LSTM이라든지 뭐 GRU처럼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패스를 추가해서 그런 변형 블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 트랜스포머도 보면은 요런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사실 이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원활하게 하는 관점에서는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미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 보면 이 RNN의 리커런스 메커니즘에서 메인 블록을 트랜스포머로 대체하는 게 이 페이퍼의 기본 아이디어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닐라 트랜스포머는 학습할 때 코퍼스 길이가 길면은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만큼의 인제 같은 길이를 갖는 세그먼트로 여러 개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전체가 코퍼스 길이인 8 이라고 하면, 그리고 컨텍스트 사이즈가 4 라고 하면 그 두 개의 세그먼트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각 세그먼트를 서로 마치 독립적인 세그먼트라고 간주를 해서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런 인접 어떤 코릴레이션들을 무시하는 약간의 컴프로마이즈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요걸 인퍼런스 할 때는 근데 인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델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이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 가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고 또 그다음 예측하고 이렇게 이런 방식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계산량이 많아지면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유명한 연구를 이제 트랜스포머 엑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잘 아실 텐데, 트랜스포머 엑셀에서는 이제 학습할 때 각 레이어별로 이제 임베딩이 생성되는 거를 각 레이어별로 캐시를 해서 저장을 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다음 세그먼트를 학습을 할 때 요 직전 세그먼트뿐만 아니라, 이거 요 직전 그 임베딩뿐만 아니라 요 이전에서 세그먼트에서 학습되었던 같은 하위 레이어의 그 임베딩을 같이 가져와서, 캐시에 있는 걸 가져와서 컨캣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죠. 이때 백프랍은 요 같은 세그먼트 내에서만 인제 흘러가고, 직전 세그먼트 쪽으로는 스탑 그레디언트를 걸어서 이제 백프랍 through time을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죠. 그래서 학습이 스테이블하게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인퍼런스 하 요런 구조에서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이전에 세그먼트 임베딩을 이미 저장을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 슬라이딩이 필요 없어져 가지고 약 1000배 이상 빠르게 인퍼런스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죠.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이 모든 레이어의 임베딩을 위한 레이어 메모리가 인제 추가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뎁스에 의해서 최대 컨텍스트 길이가 이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엑셀이 각 레이어별 메모리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이제 롱 시퀀스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어텐션 메커니즘 자체를 스팔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컴플렉시티를 줄여서 동일한 플랍 조건에서 컨텍스트 윈도우를 더 늘려 보자라는 접근 방식도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롱포머나 인제 빅버드가 그런 방식인데, 요 방식들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비슷비슷한데 어 이 쿼리 키 간의 어텐션을 이렇게 풀리 수행하는 거 대비해서 이런 쿼드레틱 컴플렉시티를 줄여 보자 해서 이제 어 인접한 토큰들끼리만 어텐션을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요거를 뭐 리셉티브 필드 좀 늘리기 위해서 다일레이션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그래도 글로벌하게 보는 애도 있어야 돼 이렇게 추가를 하기도 하고, 또 빅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랜덤하게 선택된 쿼리키 페어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텐션을 해서 요걸 다 합쳐 가지고 요렇게 수행을 해 주면 이게 풀 어텐션은 아니지만 거의 풀 어텐션에 가까운 효과를 내면서도 계산량을 리니어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 요런 아이디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모듈을 개선을 하게 되면 같은 어떤 계산 버짓이 있을 때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를 더 키울 수 있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롱 시퀀스를 처리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원래 컨텍스트 대비 약 8배 정도까지 큰 컨텍스트를 처리했다라는 결과를 리포트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리커런트 메모리 트랜스포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MT는 기본 그 프리 트레인드 모델이 있을 때 그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RNN처럼 어 백프랍
through time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트랜스포머 그 빌딩 블락 to 빌딩 블락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매개로 메모리 토큰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 메모리 토큰은 입력 단에도 있고 출력 단에도 있는데 요게 이제 이 블락 본체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본 구조 자체에는 손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생길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어떤 형태의 트랜스포머 베리언트를 가져와도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인코더 온리 모델에 RMT를 적용을 했고 요 이전 RMT 논문에서는 요 오른쪽 그림처럼 디코더 온리 모델에 대해서 RMT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이 인코더 온리 모델에 대해서는 요 그림처럼 이제 인풋 세그먼트가 이렇게 있을 때 앞부분에 메모리 토큰을 붙여서 컨캣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게 되는데 요 어 메모리 토큰은 이제 최초만 제외하고는 요런 식으로 이전의 출력 메모리 토큰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까지 누적되었던 정보 그다음에 현재 정보의 컨캣을 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한 것이 이 출력단에 다 컨텐트가 담기면서 이제 메모리 출력 메모리 토큰이 생기게 되고 이거를 그다음 세그먼트를 계산할 때 다시 리커런트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아이디어죠. 디코더 온리 모델일 때는 거의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 코절 어텐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 앞쪽에 있는 게 뒤쪽을 어텐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 세그먼트의 정보를 추가로 담기 위해서 마지막에 메모리 토큰들을 이렇게 붙여서 write라는 이름으로 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출력단에 요 위치로 이제 학습이 되고 요거를 그다음 세그먼트를 쓸 때 앞부분에 또 read라는 이름으로 해서 가져와서 인제 컨캣해서 쓰게 됩니다. 아무튼 요런 방식으로 해서 mem 토큰이 이전 세그먼트에서 누적된 주요 정보를 저장하도록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트랜스포머 엑셀이 요런 어떤 depth constraint가 있는 것과는 달리 모델 depth가 상관없이 이론적으로 무한히 긴 컨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자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했을 때 이제 인퍼런스 타임의 플랍 수를 에스티메이션을 했더라고요. 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충분히 있지는 않아서 약간 언클리어한 게 있긴 한데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RMT를 인제 사용을 한 했을 때 인제 리니어하게 되는 스케일 요선이고요. 예 Y축이 인제 로그 스케일이니까 감안하시고 보면 되는데 요 위에 있는 선이 인제 쿼드래틱 커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요 나머지는 이제 OPT의 여러 크기 모델들을 가지고서 RMT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플랍 수를 에스티메이션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인제 왼쪽은 인풋 시퀀스가 4K에서 32K 까지인 상황, 오른쪽은 32K에서 2,000,000 인 상황에 대해서 인제 플러팅을 했는데 굳이 요걸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 히든 사이즈에 의해서 또 텐션뿐만 아니라 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부분의 계산량이 꽤 되는데 그 비중이 인풋 시퀀스 길이가 커지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어 플라팅을 해 봤더니 어 이 RMT를 적용했을 때는 이건 아마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에스티메이션이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다 같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니어한 스케일로 이 롱 시퀀스를 처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이거를 스케일이 인풋 시퀀스의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약 인제 2 밀리언까지 키워 놓고서 봤을 때 이걸 적용하지 않은 경우 어 그러니까 OPT 175 빌리언짜리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30분의 1 정도의 플랍만 쓰면 되는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OPT 125 밀리언짜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약 300분의 1 정도의 플랍만으로도 이 롱 시퀀스에 대한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방식이 리니어 한 어떤 스케일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에서 이제 실험을 할 때 RMT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한 번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세그먼트 수를 점차적으로 1 개에서 시작해서 늘려가면서 반복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커리큘럼 러닝을 했을 때 애큐러시와 스터빌리티가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우선은 이제 세그먼트 하나일 때 버전으로 먼저 학습을 하고, 요 세그먼트는 이제 구성이 이제 512, 그 길이 512 짜리 인풋을 처리할 수 있는 버트인 경우에 일단 멤 토큰은 10 개를 리저브를 했더라고요. 이게 유립스 오픈 리뷰를 보니깐 10개 이상 넘어가면은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치로 이렇게 10 개를 잡은 것 같고, 네, 벌트에서 사용되는 스페셜 토큰 뭐 CLS, SE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499 개가 이제 한 세그먼트의 사이즈가 됩니다. 어쨌든 요렇게 한 세그먼트에 대해서 학습이 끝나면 그다음 세그먼트를 2 개로 해서 학습을 다시 하고 또 하나 늘리고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몇 단계를 거치게 되면 "완벽한 솔루션으로 컨버지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 실험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셋업은 프리트레인드 BERT 베이스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메모리 사이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 개로 하고, 뭐 아담 W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 코드 리포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긴 시퀀스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긴 시퀀스에서 어떤 메모라이제이션 성능을 잘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이 저자들이 3 가지 태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셋 다 좀 비슷비슷하긴 한데 쪼끔씩 다른데요. 한번 살펴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제 메모라이즈 태스크인데요. 첫 번째 세그먼트에 팩트가 있습니다. 팩트는 이제 예시를 들면 요게 인제 뭐 BABI 데이터셋에서 샘플링한 건데 요런 거예요. "다니엘이 홀웨이로 돌아갔어." 근데 "다니엘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는 퀘스천이 있는데요. 이 퀘스천은 이 여러 개의 세그먼트 중에 가장 마지막 세그먼트에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그 롱 시퀀스인데 마지막에 질문할 때까지 이 앞부분에 대한 또 그 메모리가 유지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 중간에 이 문제 어 태스크의 난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노이즈를 집어넣는데, 이 노이즈는 여기 있는 것처럼 퀄리티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데에서 인제 샘플링을 한 백그라운드 텍스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BABI 데이터셋에 있는 것하고 인제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구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게 메모라이즈 태스크고요. 어 디텍 앤 메모라이즈는 메모라이즈가 항상 첫 번째 세그먼트에 팩트가 있다라는 어떤 어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걸 쪼끔 랜더마이즈해서 중간에 랜덤한 위치에 팩트를 위치시키는 그런 태스크이고요. 리즈닝은 이 팩트를 2개 이상 배치를 해서 이걸 조합해야지만 마지막 퀘스천을 풀 수 있는 그런 태스크라고 합니다. 네, 요런 식으로 태스크를 인제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그먼트를 그러면 이제 몇 개까지 학습을 시켜야지 충분하게 일반화가 될 것인가를 먼저 한번 보는데요. 음 일단 1 개에서 7 개까지 세그먼트 태스크를 인제 학습을 시켜 보고, 각각의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인풋 길이를 이렇게 15개 세그먼트까지 늘려가면서 평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애큐러시를 보면 일단 1개 세그먼트로 학습한 경우에는 세그먼트 인풋이 인풋 세그먼트 2 개만 되어도 성능이 확 떨어지죠.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 2 개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쪼끔 더 능력이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3 개, 4개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세그먼트까지 학습을 하게 되면 거의 완벽한 이 세그먼트 길이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이 한도 내에서는 거의 완벽한 결과 메모라이제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텍 앤 메모라이즈도 거의 비슷하고요. 리즈닝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 앞에 요게 좀 이상하죠. 모델이 이제 한 개만 가지고 세그먼트 한 개만 가지고 학습한 경우에는 요 인풋 세그먼트 한 개일 때 잘하는데 두 개 이상으로 학습을 한 애들은 보면은 세그먼트가 두 개 이상일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오히려 세그먼트 하나만 있을 때는 너무나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 저자들이 인제 해석하기로는 학습할 때 두 개 이상의 세그먼트를 썼기 때문에 첫 번째 세그먼트에 그러면 아까 그 포맷을 봤을 때 질문이 없잖아요. 이 질문이 항상 첫 번째가 아닌 마지막에 있는데 두 개 이상이니까 두 번째에 이후에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세그먼트에는 질문이 없는 걸로 이제 요 버전에서는 '메모리 토큰이 학습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뭐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실 이 태스크들이 길이 조건이 이렇게 길다라는 조건만 빼면 상당히 단순한 태스크고 또 원 세그먼트 내에서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 봤을 때는 음 이 RMT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세그먼트를 이제 4K 개 그러니까 토큰으로 환산하면 이제 2,000,000 이죠. 까지로 늘려 가지고 이 3 개의 메모라이제이션 종류의 태스크들을 수행을 했을 때 GPT-4나 콜트5는 요거를 넘어가게 되면 수행을 못하는 구간까지 쫙 이렇게 인풋 시퀀스를 늘려가면서 평가를 해도 그 액큐러시가 큰 디그레데이션 없이 잘 유지되더라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상당히 한동안 많이 돌았었죠. 음 그리고 이제 좀 정성적인 평가 분석을 위해서 어텐션 맵을 찍어 보는데 요거는 그 4개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리즈닝 태스크를 학습시켜 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그먼트 타임 때마다 어 인풋 그 수행된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히트맵으로 인제 판단해 확인해 보는 고런 과정입니다. 요게 짙을수록 이퀄이 간의 어텐션 값이 큰 거겠죠. 요게 인제 첫 번째 세그먼트에 첫 번째 팩트가 있는 상황인데 요게 인제 팩트를 디텍한 거죠. 그래서 요 디텍된 그 팩트를 메모리 컨텐트에 저장을 하는 과정이 되고요. 이 두 번째 세그먼트는 이제 정보가 없어서 그냥 요렇게 다이아고널만 짙게 나오게 되고 세 번째 세그먼트로 넘어갔을 때 요게 리즈닝 태스크니까 팩트가 두 개잖아요. 그 두 번째 팩트가 여기 있었나 봐요. 요게 또 다시 디텍이 되고 이게 메모리에 인제 어펜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세그먼트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앞에 누적되어서 메모리 에 담겨 있는 그 콘텐트가 앞에 프리펜드가 되고 마지막 세그먼트가 붙어서 이 세그먼트에 있는 질문과 이 메모리가 조합이 돼서 CLS 토큰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모든 태스크는 다 클래시피케이션 형태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딱 한 단어로 나가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을 통해서 인제 답이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벌써 끝났네요. 그래서 이상으로 RMT를 이용해서 인풋 컨텍스트를 2,000,000 까지 확장하는 좀 흥미로운 연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약간의 익스터널 메모리만 추가를 해서 준비된 그 메모라이제이션 태스크들을 잘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고요. 그리고 RMT 방식을 쓰게 되면 이 인퍼런스 타임 때 인풋 길이가 길어져도 리니어에 가깝게 컴퓨테이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뭐랄까 리미테이션을 생각을 해 보면 이 뉴립스 오픈 리뷰를 좀 제가 들여다봤더니 저자가 인제 거기서 얘기하기를 이게 RNN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할 때 안정성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베이비시팅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레디언트 클리핑도 하고 뭐 노멀라이제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것 같은데, 학습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직 여러 가지 좀 많은 베이비시팅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커리큘럼 러닝을 통해서 그 앞에서 제시됐던 결과 중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는지 약간 갸웃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추가적인 에비던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좀 더 복잡한 NLP 태스크들을 수행할 때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